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요. 특정 감정 문제나 트라우마 같은 걸 다루는 좀 독특한 기법에 대한 내용이 많네요. 아, 네네. 그 몸의 특정 지점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하는 방식 맞죠? 네, 맞아요. 문제 상황에 딱 집중하면서 몸을 두드리는 건데요. 이게 재밌는 게 자료들 보면 한쪽에선 이게 뭐 에너지 흐름을 좋게 해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렇죠. 그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쪽에선 이게 뭐 과학적 근거 없다. 이러면서 엄청 비판적으로 보더라고요. 네. 양쪽 의견이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오늘 이 상반된 주장들 사이에서 핵심이 뭔지 한번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기법,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게 제일 궁금하죠. 자료에 나온 설명을 보니까 일단은 내가 해결하고 싶은 감정이나 뭐 기억 같은 걸 떠올리래요. 네. 집중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그게 얼마나 불편한지 0점에서 10점까지 점수를 매겨보라고 하네요. 이거를 주관적 고통 척도, SUDS라고 부른다고요. 아, SUDS. 네, 들어봤어요. 고통의 강도를 숫자로 표현하는 거군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데요. 나는 뭐 이런 문제가 있지만 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인다. 뭐 이런 식의 문구를 말하면서요. 아, 자기 긍정 문구 같은 건가요? 네, 그런 걸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몸의 특정 지점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두드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머리 꼭대기나 눈썹 안쪽, 눈 옆, 코 밑, 뭐 턱, 쇄골 이런데요. 아, 그 순서가 정해져 있군요. 네, 이 과정을 그 아까 매겼던 고통 점수가 좀 낮아질 때까지 몇 번 반복한다고 하더라고요. 꽤 뭐랄까 구체적인 방법이 있네요. 네, 그렇죠. 그 방법 자체는 명확해 보이는데 그럼 이 기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게 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걸까요? 그 원리가 궁금한데요. 네, 그 부분이 이제 또 핵심이죠. 네, 보리 주신 자료를 보면 그 지지자들은 이 두드리는 행위 자체가 핵심이라고 봐요. 뭐 고대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기 있잖아요. 아, 기요? 네. 네, 그 생명 에너지가 몸 안에 어떤 길, 그러니까 경락을 따라서 흐르는데 부정적인 감정이나 트라우마가 이 흐름을 탁 막는다고 설명을 해요. 아, 흐름을 막는다. 그래서 그 침술 놓는 자리, 그 경락 포인트를 이렇게 두드려주면 막힌 에너지가 뻥 뚫리면서 심리적인 문제도 해결된다. 뭐 이런 논리죠. 에너지 흐름을 개선한다. 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그 비판적인 자료들은 아주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이런 에너지 경론이 기의 막힘이니 하는 개념 자체가 사실 현대 과학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생물학이나 생리학적 지식으로는 이게 확인되거나 증명된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 과학적으로는 근거가 없다. 그렇죠. 심지어 어떤 연구자들은 이런 설명 방식이 좀 사이비 과학의 특징을 보인다고까지 지적하기도 하고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작동 원리가 없다는 게 핵심 비판인 거죠. 와, 그 원리 설명이 그렇게 차이가 크면 실제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는 어떤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 부분도 논란이 많죠. 자료들 보면 일부 연구에서는 뭐 불안감이나 아니면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같은 게 좀 나아졌다. 이런 긍정적인 결과도 보고는 되더라고요. 네, 그런 연구들이 있긴 해요. 그런데 이 연구들에 대해서도 또 비판이 있어요. 연구 설계 자체가 좀 약하다거나 네, 방법론적인 문제죠. 네. 그리고 설령 효과가 있다고 해도 그게 진짜 이 두드리는 행위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문제에 집중하는 거 있잖아요. 그 노출요법 비슷하게요. 아, 다른 요인일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아니면 뭐 주의를 다른 데로 돌려서 그런 거라든지 혹은 뭐 심호흡이나 플라시보 효과 같은 것들 때문인지 이걸 구분하기가 좀 어렵다는 지적이에요. 맞아요. 게다가 더 흥미로운 비판도 있는데요. 어떤 리뷰 연구에서는요, 이 두드리는 지점이 정확히 어디냐가 결과에 별 차이를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요? 그 특정 경락 지점을 자극하는 게 핵심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법의 기본 주장과는 좀 안 맞는 결과가 나온 거죠. 특정 포인트를 두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그거 참 이상하네요. 네, 그리고 또 긍정적인 연구 결과들 중에 상당수가 이 기법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뭐 관련 상품을 팔거나 하는 좀 이해관계가 얽힌 연구자들이 수행한 경우가 많았다는 비판도 있어요. 아, 이해상충 문제군요. 네, 그리고 좀 방법론적으로 덜 엄격한 연구들을 좀 선호해서 발표했다 이런 비판도 제기되었더라고요. 데이비드 파인스타인이라는 사람의 연구 리뷰가 특히 이런 맥락에서 여러 번 비판받았다는 내용도 자료에 있고요.
그렇군요. 뭔가 좀 신뢰성에 의문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많네요. 네, 그래서 이런 비판들을 다 종합해 보면 임상심리학계의 어떤 주류 시각은 상당히 좀 회의적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의적이다. 네, 실제로 심리학 전문가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자료에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 기법이 신뢰를 잃었을 가능성이 높은 치료법 중 하나로 평가받기도 했고요. 여러 비평 자료들에서도 이 기법 사용에 좀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권고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여러분 덕분에 이 몸을 두드리는 행위로 감정을 다룬다는 기법에 대해서 정말 깊게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부터 시작해서. 네, 그리고 그 효과를 설명하는 서로 다른 이야기들. 맞아요. 그 상반된 이론들, 그리고 이걸 둘러싼 과학적인 검증이나 논란까지.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았네요. 네, 특히 어떤 방법이 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주장될 때요. 그게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는 건지, 그 설명이 과학적으로 좀 타당한지, 그리고 제시된 증거가 얼마나 믿을 만한 건지 이걸 좀 꼼꼼히 따져보는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네, 주장 그 자체보다는 근거를 좀 비판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근거가 핵심이죠.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어떤 정보나 새로운 기법 같은 걸 접하실 때요. 그게 벽에 매력적으로 보이더라도 한 걸음 탁 떨어져서 이거 어떻게 작동한다고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설명은 탄탄한 증거가 있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